두 번째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반부 마지막에서 야간 광고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해 드렸었고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옥상 광고의 복합적인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설명을 다 드린 부분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네온면, 플렉스와 네온면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로 쪽에 있는 그런 광고물을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맥스 광고가, 우리 메인면이 한쪽은, 네온이고요. 보이시죠? 네온관을 심었고요. 그 다음에, 또 메인면 한쪽은, 우리가 또 이제, 플렉스 형태로 해서, 우리 형광등 조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까 사다리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보시는 네온은 아까 얘기했던 철판에다가 바로 붙이기 때문에 외부로 사다리가 드러나는데 실제 플렉스에서는 사다리가 안쪽에 있습니다. 아까 뎁스면이 있었죠. 형광등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교수님께서 면마다 있다고 했는데 왜 안 보이죠? 라고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안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온과 화공은 대부분 이렇게 외부로 돌출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똑같습니다. 하나포스도 마찬가지로, 화공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인면, 우리 네온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거의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4개의 면이 똑같이 조명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는, 건물 자체가 어떤 가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어떤 조명 방식과 비조명 방식을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저희가 복합적인 활용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사당역 쪽에 있는 광고인데, 이거는 약간 복합 활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면과 면의 어떤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동일하게 한 면에다가, 자, 오뚜기의 전체적인 면은 일단, 조명이 일단 그 플렉스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 있는, 아까 우리 오뚜기 밥 써 있는 우리 그 광고 문구가, 브랜드명이, 요게, 그러니까 네온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면을, 일반 조명 방식을 네온과 그 다음에 플렉스를 같이 혼용하는 방식들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면에 같이 표출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네온 사인 보이죠? 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찍었던 사진 보시는 것처럼 외부 테두리는 동일한데 가운데 있는 맛있는 오뚜기밥 요 면이 이 문구가 색깔이 바뀌고 있죠? 이거 네온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했다가 제가 그 추후 보니까 이제 진라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조명 방식을 쓰는 플렉스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한 가지 면에 좀 재미있게 진행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부 조명 방식인 형광등 조명으로 진행하는 플렉스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저희가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미 전반부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를 제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 과제 때도 제가 설명을 충분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역적으로 좀 못 드린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광고 특구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강남역이 가장 중요한 어떤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2호선 강남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상, 그 다음에 옥상에 이르기까지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있는 곳들이 바로 강남역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뭐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역시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 이 과목 시작할 때 설명해 드렸던 것들이 부득이하게 서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거의 많은 매체의 종류와 그 다음에 수가 서울에 밀집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특히 옥상 광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뭐 객관적인 평가에서 가장 그 광고주가 선호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역을 전국에 있는 어떤 지역을 같이 경쟁을 붙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특히 옥상 광고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일단은 광고주의 선호도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곳들이 강남에는 강남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산대로가 가장 핵심들이고요. 그리고 강북에서는 우리 종로통에 있는, 종로에 있는 그런, 종로 쪽이고요. 그 다음에 또 광화문부터 종로, 그리고 또 하나가 저기 신촌 쪽에 있는, 그 홍대까지 이어지는 요 사이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또 서울을 대표하는 자, 그런 그러니까 스트리트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고 각각 지금 말씀드렸던 곳의 지도를 보여드리고 자, 어떤 옥상 광고들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사실 업데이트가 여의치 않아서 약간 과거 버전이긴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자,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광고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97년도, 그러니까 96년도에, 사회생활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5개 광고 회사에서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아까 제가 자사하고 상업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입사했던 회사가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옥상 광고가 있었던 회사입니다. 가장 컸죠. 어떻게 보면 5개 광고계 제일 기획, 뭐이 정도 느낌처럼, 그런, 회사였는데, 그 당시에 신입사원 약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대동여지도 아시죠? 대동여지도가 뭐 그 당시에는 어떻게 교통, 그러니까 수단이나 시설들이 뭐 원활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집시 몇 개 짊어지고, 뭐 보침 하나 짓고, 계속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이야 뭐 이제 사실은 뭐 자동차 타고서 쭉 몇 번 지나보면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고참들이 우리 신입사원들한테 직접 걸어가서 자, 옥상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직접 시키셨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고생스러웠죠. 근데 지금 지나고 났더니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옥외 강구는 특히 옥상 강구는 직접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물론 뭐 100% 걸어서 그랬다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걷기도 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활용해서 어떤 광고들이 있는지를 제가 주요 사이트에 있는 스트리트를 조사해서 그린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이렇게 느낌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리트 그런 대로에 이렇게 많은 광고 매체들이 있구나. 그 얘기는 결국에는 광고주의 선호도가 되게 높은 사이트이구나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실 때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강남대로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남대로는, 자, 이게 강남대로죠. 신사역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양재역까지 이르는 곳이 가장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자,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옥상 광고를 광고주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도산대로입니다. 신사역부터 영동대교 남단까지 일명 수입차 거리라고도 하죠. 여기 수입차 매장이 많기 때문에 핫하게 떠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강남에서 가장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자, 강남역 여기 보이시죠? 신사역 있고요. 자, 강북은 아까 얘기했던 종로, 강화문부터 종로까지. 자, 그리고 신촌 쪽인데 지금 오늘은 이제 신촌 쪽에는 그 사진, 그 도면은 없고요. 지금 광화문부터 시작하는 종로통까지 이어지는 대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 사거리고요. 자, 그리고 종각과 종로 상가 요 사이트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동대문까지도 쭉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강북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선호도가 높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광화문 사거리부터 종로 상가까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옥상 광고 실제 저희가 그 당시에 사진 찍었던 내용들 좀 업로드를 했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와 함께 어떠한 건물에 옥상 광고가 있는지를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한 거죠. 자, 일단 광화문부터 종각역, 강북부터 약간 보여드릴게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을 조금 더 클로즈업을 했습니다. 자, 광화문 사거리에서 종각까지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이트입니다. 강북에서는. 자, 여기 넘버링이 다 돼 있고 빨간 점들이 보이시죠? 1번부터 쭉 넘버링을 했습니다만, 자, 여기에 해당되는 옥상에 자,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탑 항공여행사, 또 비어있는 건 이제 아직 판매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애니콜, 이제 낯설죠? 자, 지금 뭐 갤럭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카스나 농협, 또 비어있고 이런 식으로 쭉 저희가 그 당시에 요 도면을 그릴 때 다 일일이 확인했던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한다면 이 도면으로 업데이트만 하면 되겠죠. 만약에 뭐 광고물이 없어지는 건물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새롭게 생긴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찍어가지고 각각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사실은 뭐 하나의 이제 뭐 대동 여지도와 같은 광고 여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종로 2가에서 종로 4가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동대문까지 가는 그런 길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로 3가, 그러니까 종로 4가까지 가는, 자, 이 사이트 조금 더, 좀 종류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만, 개체수가. 자, 보시는 넘버링 계속 이어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아까 스타키 보청기부터 부국증권, 뭐 이렇게, 뭐, 하이열도 있었고, 로또 쭉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많은, 광고 매체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울에 900개, 사실 느낌이 오시죠? 야, 그 정도로 많을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주요 대로만 봐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주요 상권 지역에는 상업 지역에는 자, 옥상 광고가 자사 형태든 또 아니면 상업 광고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을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상가, 자, 이고요. 자, 이제는 이제 강북이 끝났습니다. 이제 강남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강남대로에는 어떤 그런 매체들이, 옥상들이 있는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강남대로는 3개의 블록으로 나눴습니다. 워낙에 좀 길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신서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한남대교 남남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아까 강북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점에 넘버링을 매기고 건물마다 자, 광고물이 이렇게 자, GS 홈쇼핑부터 쭉 매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진에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다 얘기했던 것처럼 일일이 하나씩 포인트를 정해서 저희가 찍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신사역을 중심으로 한남대교부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논현역 요 사이를 자, 첫 번째 블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강남대로 2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자, 탑 오브 더 탑입니다. 그러니까 강남대로 오브 강남대로예요. 가장 핵심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논현역부터 시작해서 신논현역, 그 다음에 강남역이 이런 요 구간이 아까 강남대로가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넘버원 중에서도 넘버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광고주의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쭉 여러 가지 역시 광고주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처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남역부터 시작해서 자, 논현역까지가 가장 핫한 자, 그런 사이트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교보타운 사거리죠. 자, 이 구간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서울에 가시게 될 상황이 생겨지시면 아마 강남역은 대부분 많이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보타워까지만 조금 걸어보세요. 그렇게 구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어보시고 좀 더 여력이 되시면 논현역까지 정도.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요 구간 특히나 더 그 중에서도 강남역부터 교보타워 사거리 요 구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좀 한번 도보로 멀지 않으니까 걸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옥상하고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강남역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 백명 사거리와 양재까지 이르는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많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남대로는 아까 우리 한남대교 남단부터, 자, 양재역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간별로 한 세 구역을 보여드렸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곳은 아까 얘기했던 자, 교보타워 사거리와 강남역까지 여기가 더 핫한 구간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것들은 약간 과거 버전이긴 합니다만 자, 지금도 자,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나중에 개인적인 관심이거나 아니면 저와 같이 5개 광고 회사를 혹시 그렇게 업무를 하시게 되는 분이 그런 우리 후배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 못다 그랬던 대동 여지도 광고 여지도를 한번 또 이어서 한번 그려보셔도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강남역, 그 다음에 양재역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산대로 자, 수입차거리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두 구역으로 제가 좀 나눠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신사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 과거에는 안세병원인데 지금 을지병원 사거리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동 사거리라고 할 수 있는 도산공원 사거리 지나서 요 구간을 우리는 이제 가장 도산대로에서 또 역시 핵심적인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산대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제일 핫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광고주의 선호도가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역시 넘버링을 다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광고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차 광고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입차 거래이다 보니까 그 특성에 맞게끔 자, 수입차 광고물들이 옥상에 많이 또 역시 표출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사역부터 자, 관세청 사거리를 지나서 자,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도선으로 두 번째는 자, 이제 학동 사거리부터 이제 우리가 영동대교 남단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숫자가 좀 아까보다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어찌되었든 자, 이 구간까지를 우리는 자, 도산대로 수입차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강남에서는 강남대로와 자, 도산대로가 광고주가 선호하는 가장 핫한 자, 그런 스트리트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동사거리와 영동대교 남단까지. 자, 이제 여기 구간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코엑스로 오는 그런 구간들인 거죠. 자, 집행 캠페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제가 특성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후반부는 그냥 조금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자, 아우디와 인피니티, 자, 폭스바겐, 이제 수입차 광고주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옥상 광고를 했던 사례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옥상의 폭스바겐 광고. 학동사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이렇게. 자, 뭐, 같은 집이죠. 자, 우리, 아시는 우리 포르쉐까지 진행했었고, 자, 아우디. 자, 역시 마찬가지.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옥상 그 1층에 또 이제 수입차 또 매장이 또 있는 그런 광고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자, 역시 매장 위에 상단에 이제 설치가 되는 형태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옥상 광고, 자, 도산대를 중심으로 일단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인 거고요. 신사역사거리 쉐보레가 자, 우리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남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신사역 쪽입니다. 쉐보레가 그 GM에서 이제 사명을 바꾸면서 조금 더 이제 대한민국 넘버원 사이트에 뭔가 상징적으로 약간 시그니처 되는 매체를 진행하고자 해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만, 자, 강북에서는 자, 태평로에는 남대문. 나름대로 서울역과 또 가깝죠. 그리고 또 광화문도 가까워서 되게 상징적인 위치였고요. 그리고 신사역 같은 경우는 아까 강남대로와 그 다음에 도산대로의 접점에 있죠. 그래서 핵심적인 그런 그러니까 그 접점이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쉐보레 광고를 진행했었고요. 물론 지금은 다 빠져 있습니다만 여기도 다른 광고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우리 옥상 광고는 야외 광고와 함께 어떤 시그니처 매체 즉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매체들로서 자 광고주가 판단하고 진행하는 그런 광고물이기 때문에 약간 사세도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이런 어떤 느낌들이 있는 매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옥상 광고하면서 그 내용을 빠뜨렸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아마 작년 수업 때 매체 전략 할 때, 자, 우리 광고에서의 과학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역이 매체라고 얘기를 아마 제가 해드렸을 텐데, 뭐 다른 것보다는 뭐 요즘에 뭐 여러분들 다른 얘기입니다만 데이터 드리븐부터 해서 특히 디지털 매체 바뀌면서, 근데 옥외 광고도 굉장히 데이터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뭐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 사이트의 유동인구나 또 차량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녀야 누출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우리 담당자들이 우리 뭐 소액에서 이제 결제를 맡게 되면 전혀 엉뚱한 매체가 진행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옥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담일 수 있긴 합니다만 아까 도산대로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강남대로도 얘기했는데 그럼 당연히 거기에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약간 거기보다는 같은 강남이긴 한데 조금 사이트가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옥상을 진행할 경우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고 이제 담당자한테 거꾸로 물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의 출퇴근길. 되게 좀 낯설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5개 광고는 자 일단 밖으로 나가서 볼 수 있는 매체이다 보니까 우리 CEO들이나 또 회장님들이 뭐 우리 이동하시면서 이제 눈에 보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주로 본사 중심으로 많이 이제 이동하실 거 아니에요. 사무실 쪽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길목에 있는 광고물을 분명히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자, 상징적인 면에서 자,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물론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자, 그런 것도 역시 자,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가 옥상 광고에 대한 부분인데 되게 빨리 끝났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굉장히 자,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과제 리뷰가 끝나고 이제 디지털 사인지가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봐야 될 매체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옥상인데 물론 아까 화공, 네온, 플렉스 설명해 드렸던 그 이외의 매체도 물론 에드벌론도 있었습니다만 자 이제 우리가 정합한 형태 즉 LED로 그러니까 소재가 이제 머터리얼이 LED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 LED를 써서 자 그러니까 물론 조명 방식이죠.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니까 단지 뭐냐면 광고물이 이제 표출이 더 용이한 거죠. 용이한 그러니까 뭐냐면 네온과 그 다음에 플렉스는 한 가지의 광고를 그냥 단순한 조명 방식이야. 물론 CR레온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하나의 광고주가 그냥 조명 방식만 바꿔서 진행이 된다면 자 지금 설명하는 자 우리 옥상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V나 아니면 우리가 그 뭐 모바일 유튜브나 이런 어떤 우리가 광고를 컨텐츠 보시기 전에 그 사전에 보는 어떤 광고 형태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영상 광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영상 광고들을 자, 그대로 표출해내는 어떤 유일한 매체이기도 합니다. 옥상 광고 중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어떤 정화판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겼고, 생기고 있고요.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 옥상, 실내외를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자, 디지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원적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때 오리지널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개략적으로 정황판이 어떻게 우리 아까 네온과 화공과 그 다음에 플렉스하고 다른지를 제가 상대적으로 비교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다음 주에 과제 이후에 하게 될 자, 디지털 사이니지의 그러니까 왜 이 옥상 정광판을 먼저 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디지털 사이즈 할 때 다시 한번 요 옥상 정광판은 제가 다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자, 그런 관점으로 일단 우리 옥상 정광판을 자, 오늘은 조금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정광판에 대한 기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작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87년도에 일단 시청 앞에 있는 강북이죠. 자, 한흥빌딩 옥상 정황판으로 시작이 돼서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코리아나 호텔에 있는 정황판입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94년도에 일단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총천연색이 나오는 이제 풀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광고에 실제 들어갔던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직접 자, 네온 정화판을 수입해서 조립했던 그 당시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갔던 굉장히 고가의 자, 그런 어떤 광고 그런 매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LED가 이제 굉장히 좀 뭐 그 공급가가 싸졌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이제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자, 그 건물 위에 아니면 벽면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 옥상들이 전광판들이 어쨌든 자 굉장히 시그니처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광판 중에서도 가장 원적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시그니처가 되는 매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강남이 아니라 강북에 가셔서 광화문에 가시게 되면 자, 우리 광화문 사거리에서 코리아나 정강 호텔 측면 벽면을 보시면 자,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시작이 94년도에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황판 현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옥상 광고도 현황 잠깐 보여드렸죠. 자, 우리나라에 자, 정강방송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회원사 정보들이 쭉 뜨게 되는데 자, 서울부터 역시 제주까지 쭉 나와 있죠. 아까 우리 옥상도 서울이 되게 압도적으로 많았죠. 자, 정황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거의 100개에 가깝게. 그 다음이 뭐 대구 정도인데 17개가 밖에 안 됩니다. 엄청 현격한 차이가 나죠. 2등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200개 가까이 정도가 현재 자,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다는 거고요. 자, 그만큼 서울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 또 보여주는 하나의 또 표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설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있는지. 자, 제가 옥상 광고에서 정확한 소개해 드리고 있긴 하지만, 자, 일단 외부 벽면이 있습니다. 아까 코리아나 호텔도 역시 벽면이었죠, 측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그런 정합판인데요. 자,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세로형 정합판들이 나중에 디지털 사진할 때 설명해 드릴 텐데, 주로 벽면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외부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물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여기도 측면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전부 벽면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찍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물의 벽면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이제, 죄송합니다. 뒤에 나오네요. 자, 지주형, 그러니까 바닥에다 세우는 걸 얘기하면 땅에다가, 자, 폴 형태로 세우는 것들인 거고요. 자, 요거는, 자, 동아일보가 있으니까, 태평로, 광화문 쪽입니다. 서울신문 바로 앞에 양면으로 설치되어 있는 서울신문 광고, 서울신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양쪽으로 현재 보이는 그런 광고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대면이에요. 같은 광고에서.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건물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지주, 그러니까 폴 형태를 이용해서 자, 땅에서부터 자, 지주를 세우고 정합판을 세우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이 되고 대전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옥탑형입니다. 옥상형. 우리가 얘기했던, 자, 옥상 광고에서 빌보드를 소개해드린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 이건 우리 강남역 사거리에 있고, 자, 이 광고물은, 자, 결정적으로 이노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노션. 자, 몬테소리 빌딩 위에 올라가 있는데, 자, 이노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합판이고요. 옥상 형태고요. 자, 이것도, 아까 학동 사거리 위에 있는, 자, 지금 요 매체가 이제 나중에 제가 디지털 사이즈 할 때, 조금 더 뒤로 설치가 돼서, 왜냐면 이 건물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다시 증축이 돼서, 자, 요 광고가 그 뒤로 올라가서 이제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이렇게 옥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거고요. 자, 요게 요겁니다. 자, 제가 LG전자가 이 건물에 섰고요. 여기도 매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요거보다는 요 뒤에 있는 매체가 훨씬 더 잘 팔립니다. SNS 빌딩이라고 하는데, 자, 요 매체가 이렇게 옮겨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트로 형태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트렌디한 겁니다. 나중에 제가 디지털 사이즈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가로 형태에서 모바일의 어떤 세로 형태를 그대로 자, 정황판으로 따라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되게 좀 핫한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그런 내용이고, 자, 이렇게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차이는 옥상이고 이건 벽면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옥탑 형태가 가장 많은, 자, 그 설치 위치에 따른, 자, 기준으로 볼 땐 제일 많은 형태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자, 벽면, 그 다음에 옥상, 그 다음에 지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삽입형이 이제 새로운 투명 LED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건물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죠. 통창처럼. 자, 거기에 투명 LED를 설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나중에 5개 광고 저희 표시할 때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주간에는 가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투명 LED를 집어넣어서 주간에는 가시가 안 되고 이제 외부화가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야간에 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자, 여기는 주간에는 가시가 안 되고요. 야간에만 가시가 되는 형태의 광고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죠. 아까는 자, 설치 위치가 옥상 건물의 외벽이냐 옥상이었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벽면, 그것도 유리 벽면을 활용해서 그 안에다가 LED를 삽입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들도 역시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많이 이제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정합판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잠깐 매체적인 관점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약간 과거 버전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매체에 대한 접촉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텔레비전, TV와 신문과 케이블 TV 또 5개 매체를 비교해 봤더니 한 13.3% 정도의 수준이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신문보다는 좀 낮고요. 케이블보다는 좀 높다라는 어떤 수준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자, 전광판에 대한 주목률이 이제 58.3%.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본다. 이런 개념인데, 일단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5개 광고 옥상에 아까 네온과 플렉스와 화공은 광고밖에 안 나오죠. 그죠? 단일면이니까. 근데, 정한판은 일단 영상이 계속 교차가 됩니다. 상업 광고도 나오지만 자, 비상업적인 광고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공익 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가 뉴스가 나옵니다. 아까 정강방송이라고 했죠. 즉,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 뉴스가 나오든가, 동아일보 뉴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주로 정한판 같은 경우는 주로 사거리에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은 뭐 여러분들 그 운전 같은 거 해보시면 사거리 신호 대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잠깐 서 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가시가 됩니다. 전광판이. 근데 만약에 상업 광고만 나오게 되면 주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텐데 그 안에 이제 뉴스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눈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주목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이긴 하지만 되게
공익적인 매체로 왜 뉴스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7점 턱조 중에서 5.88이면 되게 높죠. 그래서 정확한 의식을 조사했더니 주목률도 되게 높고 그 다음에 되게 공익적인 매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호의적인 태도가 결국은 광고 컨텐츠로도 역시 연계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자, 우리 남서울대 김지영 교수님하고 중앙대 강태준 교수님께서 전광 방송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논문으로 쓰셨을 때 나왔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아마 지금 서베이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과거 버전이긴 하지만 자,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상업적인 컨텐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뉴스나 여러 가지 어떤 뭐 날씨 이런 정보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좀 더 주목률을 높이고 있다는 거. 또 하나 공익적인 어떤 매체로서 인식을 갖게끔 한다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개요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외형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지털 사이언즈하고는 약간 좀 각이 다르죠. 이건 전부 다 외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자, 지금 디지털 사이언즈들은 대부분 실내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나중에 저희가 또 소개할 지하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각종 쇼핑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실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외형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단지 운영상에 있어서 어차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광고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 TV처럼 여러 개의 광고주가 복합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 이 운영의 모델을 처음에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유사한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디지털 사이니지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 정합판의 운영 방식을 많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사이니지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옥상 정합판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 디지털 사이언스 기준. 물론 지금은 워낙에, 정합판 외에도 자, 디지털 매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서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굳이 정합판까지 끌어들이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 초창기에는 자, 이렇게 비교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적어도 이제 우리 학습하는 기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여러분들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현업에 나가시게 되면, 자, 가장 핵심적으로 눈에 들어올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풀컬러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게 그 대면 수업이 아니라 설명이 조금 충분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총천연색이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풀컬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총천연색 자연의 색깔이 나오려면 레드, 그린, 블루가 이 3개, 3원색이 잘 조합이 돼야 하얀색도 나오고 하는데, 과거에는 블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블루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잘 나가시면 뭐 블루칩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블루칩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사실은 총천연색, 즉 하얀색이 표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현재 나오기 때문에 전부 풀컬러입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처음 사회생활 할 때만 해도 5개 광고 입문했을 때만 해도 풀컬러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코리아나 전광판이 94년도에 되게 핫했던 이유가 바로 풀컬러 전광판의 거의 효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천색이 나오는 거죠. 과거에는 블루칩이 없다 보니까 투컬러라고 해서 레드하고 그린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얀색이 안 나오고 노르스름하다든가 붉은색이 돌린다든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패션 광고주나 그다음 뷰티 쪽은 거의 참여를 거의 못 하셨죠. 왜 색깔이 안 나오니까. 컬러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지금은 아까 보셨던 자, 새로운 전광판을 기준으로 굉장히 자, 명품들, 준명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잡지 광고를 했던 광고주들이 그만큼 정확판의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얀색까지 총천연색이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총천연색이 나오는 광고를 우리 풀컬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은 쓰지도 않습니다. 왜? 다 좀 풀컬러이기 때문에. 자, 설치 위치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정확판도 사이즈가 각기 다릅니다. 건물의 사이즈에 따라서. 자, 운영 시간은 자, 일출부터 일몰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일몰 이후에 24시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06시부터 24시까지 18시간 운영하고 아까 얘기했죠? 자, 상업 광고가 중심이긴 하지만, 자, 공익 광고도 나온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죠. 아까 얘기했던 주목률과, 그 다음에 공익적인 것들을 높여주는, 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자는 아까 한 가지 광고주만 나오지 않다라고 했죠. 이제 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20초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의 광고주가 쓸 수 있는 시간, TV 같으면 15초가 한 구자라는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자, 20초에, 그러니까 보통 29자에서 25자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하루에 100회 정도 나온다. 이게 약간의 스탠다드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아까 LED가 대부분인데, 자, CRT는 아까 코리아나 전광판 처음에 나왔을 때가 CRT였었어요. 되게 고가의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좀 더 많이 저렴해진 LED 방식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정확판은 지금도 자,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광고료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뭐 800에서 1500인데 한 구자당 지금도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1년 이상인데 과거에 그랬고요. 지금은 한 달씩 다 끊어서 가능하고요. 뭐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건 약간 여러분들 기억 그냥 뭐 월 1회 운영한다는 건데 정기점검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냥 잠깐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하단보다는 이제 상단 부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편성표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정황판들은 일종의 프로그램 편들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익 광고와 상업 광고를 어떻게 가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 현업 가시면 이제 우리 그 직접 이제 뭐라고 개천 보고 이런 거 하시게 될 텐데, 광고주가 나가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광고가 잘 나오고 있는지. 자, 그러려면 그냥 나가서 보시면 나올 때까지 한참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 광고주의 광고가 이렇게 나갑니다라고 하는 순서 같은 것도 안내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직접 모니터링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 편성표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든 디지털 매체들은 자, 이런 편성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캠페인 사례 잠깐만 몇 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몇 페이지 안 남았는데요. 자, 보시는, 우리 그 강남대로에 그 CGV가 아마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랜저 HG가, 그 신차를 런칭할 때 실제 온라인하고 같이 생중계로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HG 광고를, 자, CGV 벽면에 좀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런칭 생중계. 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뭐 온라인 런칭하는 경우도 꽤 많죠. 우리 아반떼도 그렇게 런칭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근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는 보통 이제 정황판이 아까 우리 서울에 90몇 개 막 있었잖아요. 자, 한 사이트에 하나의 매체만 집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네트워크로 형성을 하는 거죠. 즉, 최소한 두세 개, 세 개, 뭐 심지어는 더 그 이상으로 여러 개의 정황판들을 연계해서 진행합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도 학동사거리, 남대문, 코리아나 호텔 정황판까지 한 세 개 정도의 매체를 직접 동시에 집행했다는 거죠. 자, 아까 아우디, 그 다음에 코리아나 아까 호텔 측 벽면이죠. 그 다음에 남대문. 굉장히 핵심되고 있는 시그니처 매체가 될 수 있는 위치들에 있는 매체들을 활용해서 자, 신체가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광고를 집행합니다. 이것도 직접 제가 집행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우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매체만 자,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매체를 연계해서 자, 집행하는 형태를 갖고 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디지털 매체들 뭐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이런 식의 패턴을 많이 활용합니다. 하나의 사이트의 매체를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들. 이게 다 우리 정황판의 네트워크 운영을 표본 삼아서 진행하는 경우들 그렇게 해서 샘플링해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구조라고 해서 아까 제가 20구자, 25구자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광고주가 그 모든 구자를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턴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건설 용어이긴 한데요. 저희도 5개에서 쓰고 있습니다. 턴키 그러면 영상 매체이긴 하지만 하나의 광고주가 전체를 다 쓰고 있구나. 물론 공익은 빼놓고요. 상업 광고를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LG전자가 쓰고 있는 형태들입니다. 자, 우리 동아일보에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평로 쪽에 있는 매체도 하나 이렇게 쓰고 그 당시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논현역에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인피니티가 TV 태블릿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 광고 그 구자를 다 활용했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턴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유사하게 제가 그 사진은 제가 업로드를 미처 못해드렸는데 무신사가 우리 신논현역 사거리가 교보타워 사거리 쪽에 벽면 형태로 설치된 신규로 설치된 광고에 턴키로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신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형태들 얘기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의 광고주가 모든 구자를 다 바잉을 해서 자, 활용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우리 디지털 사이즈의 자, 정황판 광고를 좀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옥상 광고,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자, 어떠한 소재에 따라서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자, 네온, 플렉스, 그 다음에 화공이 있었고, 에드블룸도 있었죠, 잠깐. 그 다음에 그건 좀 중요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황판. 이렇게 형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특히 자, 정황판은 자, 아날로그 형태의 5개 광고를 자, 디지털 형태의 자, 어떻게 보면 그 매체로 전환하는 하나의 중점에 자, 정황판이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황판을 자, 우리 모티브로 해서 제가 중간고사 리뷰를 하고 나서 저희가
디지털 사이즈 매체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늦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